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시장을 정리하는 헤드라인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발상 강세 신호가 꺾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좀 짧았던 지난주라고 보여지죠. 미국 증시가 이제 단축 경영을 좀 했는데요.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그래도 4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6월 이후에 최장기간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4월 이후에 최장기간의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지난주에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튼의 유명 이제 스트래티지스트죠. 이분이 자체적인 강세 약세 지수가 이제 1.7에서 2.1로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과거 그러니까 10월 20일에는 이 수치가 2.2에서 1.9로 떨어지면서 이것이 역발상 강세 신호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반전이 되는 그런 양상이 이번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BOA에서 보기에는 역발상으로 매수를 시장에 좀 할 신호는 좀 끝났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흐름상으로도 좀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2주간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무려 400억 달러가 유입이 또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2월 이후에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주식형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만큼 주식형 자금으로 돈이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라고 BOA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BOA 측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펀드 매니저 조사를 좀 보더라도 80%가 앞으로의 금리 하락 그리고 82%가 인플레이션 하강을 예상하고 있음을 조금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물음을 추가로 던져봤습니다.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 그렇다면 다음 방향성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A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지표,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즉,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약세 도루로 치우치면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난 10월 20일 날 지목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 달 남짓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S&P 500 지수가 어떻게 좀 움직였냐? 그때부터 7.9% 정도 상승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역발상 매수 신호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같은 시그널은 역사적으로도 그래도 정확도가 증명이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차례의 해당 시그널이 역사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S&P 500 지수의 3개월간의 흐름 중간값이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한 달 남짓 동안 7.9% 상승, 상대적으로는 좀 가파른 반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인 경계론의 또 근거일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저희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BOA에서 또 하나 지표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이사이드 지표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증권사 전략가들이 주식 비중을 얼마나 추천하는지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10월 달에 53.1%를 기록을 하면서 5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1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역시도 당시에 이제는 약세론이 그만큼 심해질 대로 심해졌다. 그러니까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그널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향후 1년간 15%에서 20% 정도 S&P 500 지수가 상승했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마침 또 BOA가 최근에 내년 이 말에 S&P 500 지수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 바로 5천을 제시를 했죠. 10월 20일 대비해서 5천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8%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아닐 것이고 중간에 시장의 굴곡도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 중단기 방향성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블랙 프라이데이, 변한 점이 뭘까? 이제 연말 쇼핑 시즌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헤드라인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블랙 프라이데이의 주말간이 좀 지나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불프의 1.3억 명 정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제 쇼핑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관측이 됐어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훨씬 좀 조용했다라는 점이 현지에서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기사를 좀 보면요,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오전 6시에 월마트 주차장이 한 반만 차 있더라,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쓰긴 쓰는데 덜 쓴다라는 또 특징도 이번에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쇼핑객들이 연말 쇼핑 시즌 전체로 보더라도 한 875달러 정도를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42달러 정도 더 많이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그래도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더 보수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더 가파른 할인폭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 내용들이 많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온라인 강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이번에 쇼핑 지출이 불프 오후 6시 반까지 무려 73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7.4% 성장한 그런 수치였거든요. 전체적인 쇼핑 시즌 매출이 한 3에서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의 상대적 강세 역시도 올해 또 특징적인 부분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할지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좀 아쉬울 수도 있는 연말 쇼핑 시즌, 그렇다면은 돋보일 주식은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불프가 증시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해왔습니다. 1990년 이후부터 좀 집계를 해봤더니요, 불프 다음 주에 S&P 500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무려 67%나 됐다라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0.65%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최근으로 보면 더욱더 흐름이 좀 좋았는데요. 2010년 이후를 보면은 상승 확률이 77%였고, 그리고 평균 1.4% 상승을 하면서 더욱더 좋은 흐름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지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성적표가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또 생각보다도 표준 편차도 크지 않는 모습이 역사적으로는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별로는 어땠을까요? 나이키와 페덱스 같은 기업들이 80%의 확률로 불프 다음 주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HP라든지 로스,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EA나 테이크투 같은 게임 관련주 등도 상승 확률이 70%에 달했다라는 역사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골드만삭스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소비자들의 67%가 예년 대비해서 세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월마트 그리고 타겟 등이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월마트에 대한 관심이 전년 대비해서 더 높았습니다. 저가품에 대한 소비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 반면에 메이시스와 콜스 등에 대한 이 백화점에 대한 관심은 전년 대비해서 낮아진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웨드부시 같은 기관에서도 온라인 쇼핑의 강세를 또 주목을 하면서 아마존이 연말에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올해가 좀 유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을 과거를 좀 보면요, 불프 다음 주에 상승 확률이 단 20%에 불과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1% 조금 넘는 하락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과연 올해 아마존이 쇼핑 시즌 주가 훈풍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엔비디아만큼 오른 주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주식일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대학생쯤이라고 좀 기억이 되는데요. 한때 저희가 추억에 직구를 좀 많이 했던 이 옷 브랜드가 있죠. 에버크랜비 앤 피치가 있는데요. 올해 주가가 무려 210%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스몰캡 지수가 한 2% 정도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 굉장히 놀라운 주가 퍼포먼스를 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33%나 주가가 오른 엔비디아에 비견할 만큼의 역시 엄청난 성적표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비결은 역시 꾸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3분기 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30% 정도 신장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도 기존 대비해서 기존에 10%였는데 12에서 14%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버크랜드 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 쇼핑 시즌도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이글 등의 이 경쟁사가 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돋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는 특히 물류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비용 등을 좀 절감하고 있는 것이 이익률을 방어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물음을 하나 더 던져봤습니다. 한물 같던 브랜드였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반전을 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여 년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버크랜비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전에 저희가 복귀를 해본다면은 상의를 탈의한 건장한 남자 모델들이 광고를 했던 그런 브랜드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포에 들어가면 향기도 가득하고 굉장히 또 매스큘린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그런 점포였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인종차별 논란도 있었던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X라지나 XX 라지 같은 사이즈를 예전에는 팔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대놓고 우리는 몸매 좋고 쿨한 사람들에게만 옷을 팔겠다. 우리는 쿨한 브랜드다, 배타적인 브랜드다라고 또 얘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주가도 좀 반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점포 확장을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제는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더욱더 합리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CEO 같은 경우에도요. 대놓고 우리는 긍정적이고 더 포용적인 브랜드라고 포지셔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최근 매출 성장률이 그러면서 급격하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분기뿐만이 아니라 당분기에도 12.5%의 매출 성장이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실적 발표 후에 하락 반응이 물론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런 근본적인 이 반전 비결에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앞으로의 또 이 기업을 바라보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